그러면 이제 제 인생 완전 180도 달라졌겠죠. 이래서 약간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동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로 Q&A를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계과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의대 말고 공대를 간 이유에서 되게 상세하게 풀어놔가지고 이제 그거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착각하고 왔어요. 로봇 만들기를 많이 할 줄 알고 왔는데 대부분이 역학 공부여서 되게 후회를 조금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진로를 좀 설정해서 커녕 쪽의 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진짜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야만 갈 수 있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제가 안 좋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남들이 수학 과학 좀 잘하면 다 들어가는 영재고 그런 거 다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것도 나가서 상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재능이라고 하면은 일단 승부욕이 엄청 강했고 지기 싫어했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보면 이게 안 풀리면은 그냥 계속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딱 풀리면 그 쾌감이 엄청 생기면서 이제 수학이 갑자기 재미가 들린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엄청 잘해져가지고 중1 때부터 선행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수상학까지 하고 서울가고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하게 질문 들어온 게, 영재고에는 정말 천재들이 많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양쪽이 이제 왼쪽에는 IPHO 금상, 오른쪽에는 IMO 금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수업에 들었었는데, 얘네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일단 내구조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1시 30분 동안 설명 들어야 되는 거를 걔네는 그냥 한 번에 따닥 알아버리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천재가 있긴 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 질문. 과거 준비하면서 수학만 하면 과거가 떨어졌을 때 다른 공부가 부족해서 이후에 큰일 나지 않을까요? 이게 충분히 고민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이때 수학을 많이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거의 수학 안 해도 되거든요.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그냥 미리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수학 미리 다 하고 고등학교 때 나중에 다른 공부를 더 하면 될 거예요. 다음, 영재고는 영어 공부를 안 하나요? 시험은 어떻게 봐요?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긴 해요. 한 주에 영어를 2시간 공부하는데 그것도 영어 소설책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 한글판 사가지고 그거 다 읽고 시험 봤어요. 수학 킬러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어떡하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일단 모르는 걸 보면은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답지를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와, 얘네 이렇게 접근했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보고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렇게까지 보이게끔 만들면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오답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오답 노트가 필요한가요? 저는 사실 오답 노트가 없긴 했어요. 문제 쓰는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문제를 한 단원 풀고 모르는 게 나오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내가 왜 몰랐는지, 이걸 왜 틀렸는지 막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의 조건을 사용하려고 하자, 필요한 공식만 쓰자, 그냥 그런 것만 핵심 키워드만 딱딱 쓰고 넘어갔습니다. 그치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틀린다, 그러면 오답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학 공부는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공부 방법을 잘 찾으면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 공부 방법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보고 자기가 습득하면 되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물리는 어떤 느낌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약간 물리는 그 움직임을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땅을 뒤로 밀면은 그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사람을 앞으로 밀고,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얻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문제 풀 때 그런 자유물체들을 그리면서 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고 실수도 안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물리 공부를 해야 할 때 꿀팁. 일단 단기간에 하기에 물리가 되게 좋아요. 물리가 이제 범위도 되게 작고 수학이나 영어처럼 근본적인 그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치만 이제 물리는 할 때마다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역학 공부를 하다가 딱 전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전자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개념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할 때는 다른 과목 제쳐두고 한 일주일 동안 물리만 딱 봐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 최대 집중 시간, 이거를 굳이 막 재진 않았는데, 제가 중1 때 이제 독서실을 아침 10시에 가면은 저녁 10시까지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한번 가고, 뭐 졸리면 잠 1시간 정도 자고. 네, 근데 뭐 딴짓은 굳이 안 했던 것 같고, 시간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런 목표만 이루려고 하세요. 예비 고등학생이 갖춰야 할 것. 일단 중학교 성적은 대입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차라리 중학교 때 못 논 거 다 놀고 딱 고등학교 가서 진짜 공부만 할 것 같아요. 굳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수학 선행 정도? 하고 싶은 진로, 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저는 공부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꼭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고민 상담인데, 나태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약간 제 미래를 상상해요. 제가 미래에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뭘 해야겠다, 그게 딱 생겨버리니까 솔직히 나태해질 틈이 별로 없어요. 시험 끝난 줄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좀 더 시간 효율을 제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대입 때 엄청 고민했던 건데, 서울대 공대가 추합이 안 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른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특성상 카이스트는 안 갔을 것 같고 아마 한양이를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인생 완전 180도 달라졌겠죠. 이래서 약간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꿈이 어떻게 되세요? 제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그 과정 속에서 개발자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제 부모님께서 이제 유럽 여행을 안 가보셔가지고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나이가 드셔서 가면은 되게 움직이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도록이면 젊으실 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30살 안에 성공해서 꼭 호화로운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TMI인데요. 여행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저는 약간 스위스 가가지고 그 도깨비 언덕에 나오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롤티어.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족풀이었습니다. 운동이의 뷰티 케어. 사실 원래 별로 고민 안 했었는데 원래 까무잡잡해가지고, 근데 대학 와서 남자의 생명은 피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때 수분크림 바르고 뭐 나올 때 선크림 바르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전 요즘 그 김계란님이 너무 좋아요. 약간 엄청 강한데 일부러 약간 약한 척하고 약간 우스운 캐릭터로 나오려고 하는데, 전 그런 약간 외윤에 강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닮아야겠어요. 제 방학은 어디로 갔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 방학도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메롱. 뭐 하는 거죠? 메롱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2 된 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극해주는 한마디. 저는 이걸 구독자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고2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학벌이 어딜 가든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학벌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미래의 본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화이팅 하세요. 네, 이렇게 마지막 영상으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하게 돼서 되게 속이 후련해요. 저는 학업과의 병행과의 문제로 스튜디오 샤에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튜디오 샤에서 항상 재미있는 영상, 또 유익한 영상 기획 중이니까 계속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해주시고, 또 저는 계속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뭐 DM으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시간 동안 영상에서 뵙게 되어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동아,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나보다 늦게 들어왔으면서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그래,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잘 보내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임무 아니겠니? 다른 곳에서 이제 스튜디오 샤랑은 또 다른 분야로 이렇게 민동이의 활동 분야를 넓혀가겠지만, 우리 스튜디오 샤랑 하면서 민동이 스스로 성장했던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뭘 하든지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화이팅! 동민 오빠 안녕. 우리가 같이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오빠가 나간다니까 뭔가 시간도 되게 빠른 것 같고 오빠가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 그치만 되게 바빴는데 오빠 바쁜 와중에 이렇게 스샤 활동하느라 고생 진짜 많았고 나가서도 잘 지내. 안녕.
동민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너의 그 허허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많이 그리울 거야. 나중에 또 심심하면 카톡해라. 놀자. 빠이. 근데 그냥 안 나가면 안 돼? 안 되나? 그래, 안녕. 민동 하이. 이제 빠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랑은 바로 빠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촬영한 게 한 개인가? 없나? 그런 것 같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는 따로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해. 이제 뭐 군대도 갈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하느라 스샤 나간다고 했는데 뭐든 잘 할 거라 믿고 뭐 스샤는 나가지만 앞으로 우리는 또 자주 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동안 스샤 하느라 고생 많았어. 안녕. 형 안녕.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스샤로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잖아? 형 하는 거 앞으로 잘 되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다음에 또 놀자. 안녕. 민동이 오빠 그 풀리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수학만 만땅 풀리고 잘 가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오빠와 모두 함께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또 최후의 만찬 했잖아.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오빠와 핫도그 먹고 싶어서 이렇게 또 모인 것도 주차한 거 난 거 알지? 앞으로는 민동이랑 송이 말고 동민이 오빠랑 하연이로 가끔 자주 보자. 동민이 형 안녕? 집에 있다가 형한테 영상 편지 쓰려고 이렇게 차려입었어. 사실 거짓말이고 이렇게 찍어놨다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까봐 차려입었어. 일단 형이 나가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내가 진짜 이거는 모두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게. 내 최애 크리에이터는 동민이었어. 항상. 그러니까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내 스샤 구독자로서 최애 크리에이터는 민동입니다. 항상 진짜로.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에 있음에도 졸업할 때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그리고 얼굴을 봤더라도 몰랐을, 내가 기억을 못했을, 형도 기억을 못했을 그럴 사람으로 지나갈 확률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데 1%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이렇게 형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꼭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좋겠어. 꼭 종종 연락하고 형 사랑해. 네,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